문장 표현이라고 하는 문법 범주 중에 설명을 하지 않았던 피동, 사동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당할 피자를 썼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주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뭔가에 의해서 당해줬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만드는 문법 범주를 말해요. 그리고 피동의 짝은 능동이에요. 어떤 행동을 능동적으로 직접 주체가 했을 때는 능동, 그리고 그것을 당한 버전으로 바꾸면 피동이 되는 거고요.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대개는 능동과 피동이 1대1로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 라는 문장을, 능동 표현의 문장을 이 토끼가 주인이 되게 토끼가 당한 것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그러면 토끼를 목적어였던 토끼가 주어로 오고 주어였던 사냥꾼이 사냥꾼에게라고 해서 부사어로 옵니다. 그래서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았다가 아니라 잡혔다가 되죠. 여기는 he라는 피동접사가 추가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문장 성분을 배웠기 때문에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주어가 부사어로 가고 이런 건 외우기보다는 우리가 문장 성분을 그때그때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 서술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능동 문장을 피동 문장으로 바꿀 때 서술어에 피동 접사가 추가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 he, 리, 기가 바로 피동 접사예요. 깎다를 깎이다로, 박다를 박히다로, 물다를 물리다, 끈다를 끈타를 끊기다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피동 접사이고요. 이거를 우리는 짧은 피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긴 피동문이라는 문법 범주도 있어요. 바로 피동 접사가 아니라 어지다라는 말을 추가를 하는 건데요. 찢다라는 능동사를 어지다를 붙여서 찢어지다라는 피동사로 바꿀 수 있고요. 이루다라는 능동사를 이루어지다로, 풀다를 풀어지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어지다만 있는 게 아니라 되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형성하다를 형성되다로, 사용하다를 사용되다로 바뀌는 것처럼 되다를 붙이면 피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피동문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어렵지가 않은데 피동 능동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 이중 피동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문법적으로 틀려요. 틀린 이유는 이 문장을, 이 서술어를 원래의 버전으로, 즉 능동문의 버전으로 바뀌어서 뭐가 추가됐는지를 보면 되는데 원래는 바꾸다죠. 그런데 거기에 접사 이가 추가돼서 바뀌다가 되면은 이거 자체가 피동사가 되는 건데 이미 피동사가 된 부분에 이 서술어에 어지다가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접사 한 번, 그리고 긴 피동문, 피동사를 만드는 어지다 한 번, 이렇게 두 번이나 들어가서 이거는 이중 피동문이 돼서 오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뀌다 라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원래는 보다인데 거기에 접사 이가 추가돼서 보이다가 된 거고 이미 피동사가 돼버렸는데 거기에다가 또다시 어지다가 붙어서 역시 두 번이나 접사와 어지다 두 번이나 들어간 이중 피동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중 피동문에서 유의할 점은 우리 이번 6월 모의고사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 이히리기가 피동의 접사가 아니라 사동의 접사인 경우가 있어요. 사동의 접사와 어지다가 합쳐졌다면 그리고 이 둘 다가 의미가 있는 거라면 그거는 이중 피동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특강 교재 77쪽을 보면은 피동문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보기에 있는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피동문에서 능동문에 비해 서술어의 자릿수가 줄어든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두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수특에 나온 예시로 우리가 산을 보다 라는 능동문을 산을 주어로 바꿔서 피동문으로 고치면 산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로 바뀌죠. 그래서 이 목적어였던 산이 주어가 되고 주어였던 우리가 부사어로 바뀌는데 이 부사어는 당연히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에요. 심지어 생략도 가능한 거죠. 산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능동문의 보다는 목적어와 주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였던 반면에 피동문이 된 보이다는 주어만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죠. 그래서 능동이 피동으로 바꾸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날씨가 풀렸다. 분명히 이 풀렸다라는 말은 풀다라는 동사에 피동접사 리가 붙여진 게 분명해요. 그러면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을 텐데 누군가가 날씨를 풀었다가 대응되는 능동문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건 말이 안 돼요. 날씨가 풀린 거지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해서 날씨를 푼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대응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보기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을 보면 기역과 미음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부사가 능동문의 주어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기역을 보면 산이 눈에 덮였다를 능동문으로 바꾸면 눈이 산을 덮었다가 되죠. 주어로 된 거 맞고요. 미음도 역시 사람들에게가 부사어인데 이거를 능동문으로 고치면 사람들이 수많은 책을 읽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어로 나타난다는 말은 맞아요. 니은과 디귿을 능동문으로 바꿀 때 서술어의 자릿수가 변화하냐라는 2번 지문을 볼 건데요. 니은, 종이가 갈기갈기 찢겼다. 그리고 디귿, 한 폭의 동양화가 그려졌다. 전부 다 주어만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예요. 맞죠? 그런데 니은을 능동문으로 바꿔주면 누군가가 주어가 나올 거고 종이를 갈기갈기 찢었다.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로 바뀌었고요. 디귿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렸다. 목적어와 주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선지. 3번을 볼게요. 3번의 디귿은 능동사 어간에 연결어미와 보조동사가 결합함으로써 이 말이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같이 보면은 디귿은 한편의 동양화가 그려졌다죠. 원래는 그리다인데 그리다에 어지다가 추가된 긴 피동문이잖아요. 이 어지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어지다에서 어가 바로 연결어미고요. 지다는 보조동사가 돼요. 이 두 개의 결합으로 구성된 피동문의 사례다. 맞는 선지죠. 리을도 역시 동생은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인데 누군가가 동생에게 감기를 걸었다. 말이 안 되죠. 대응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번은 굉장히 쉬웠는데요.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미음과 같은 피동문의 예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혔다를 추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he라는 접사가 들어간 것은 맞지만 이 읽혔다는 피동사가 아니라 사동사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사동사를 만들 때도 이히리기가 쓰이기 때문에 이 사동사와 피동사를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사동과 주동으로 볼게요. 사동은 이 사가 시킬 사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주동을 누군가가 시킨다라는 의미를 추가한 사동문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볼게요. 철수가 그 일을 맡았다. 이거는 주동 표현이다. 철수가 직접 그 일을 맡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철수가를 철수에게로 바꿔줘 볼게요. 선생님이 철수에게 그 일을 맡겼다. 한마디로 맡게 시켰다라는 거죠. 시키다의 의미가 들어간 사동사가 됐고 마찬가지로 문장 성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문장에서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 서술어의 변화를 보면은 맡았다에서 접사 기가 추가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어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사동사를 만들 수 있느냐를 보면 끓다는 끓이다, 넓다는 넓히다,
얼리다, 남기다. 이히리기가 쓰인 건 피동이랑 똑같고요. 또 비다를 비우다, 비게 만드는 거죠. 일다를 일구다, 늦다를 늦추다로 해서 세 개의 접사가 또 추가돼요. 그래서 사동사를 만드는 접사는 이히리기, 우구추 이렇게 7개고요. 역시 접사를 붙이는 게 짧은 사동이었다면 긴 사동도 있어요. 바로 시키다 라는 걸 추가하는 건데요. 입학하다를 입학시키다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수다를 부수게하다. 게하다도 역시 사동사, 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사동문에는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할머니께서 동생에게 밥을 먹이셨다라고 했어요. 동생이 밥을 먹는다가 이제 주동문이라면 할머니께서 먹이셨다라고 접사가 붙어서 실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먹이셨다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숟가락을 떠서 정말 직접 입에 우겨 넣어준 아주 직접적인 사동이고요. 아니면 계속 밥을 먹으라고 잔소리를 해서 결국에는 밥을 먹게 만들었다는 간접적인 의미의 사동이에요. 두 번째도 볼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팔을 구멍에 넣어주고 직접적으로 입게 만들었다는 사동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옷 입어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옷을 입게끔 만들었다라는 간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동문에는 이렇게 직접과 간접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세 번째 예시를 볼게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게 했다. 이거는 앞에 거랑 다르게 긴 사동문이죠. 긴 사동문의 경우에 엄마가 팔을 잡고 이 구멍에 넣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나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긴 사동문은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보기 박스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동문도 역시 피동문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동 표현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중사동의 개념은 아니지만 사동을 쓸 필요가 없는데 굳이 사동을 써서 오류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첫 번째, 다음 주 일요일에 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줄게. 우리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소개하다라는 표현에 지금 시키다라는 단어를 붙여서 지금 소개시키다가 된 건데 소개하다와 지금 여기에서는 맥락상 소개시키다의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소개해줄게 라고 말해도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한 사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오류였고요. 두 번째, 공장에 있는 모든 기계를 온종일 가동시켜도 기회를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걸 볼게요. 기계를 가동하다랑 가동시키다랑 의미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불필요한 사동인 거예요. 똑같은 경우고요. 3번. 대통령은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화를 발표했다. 이거는 도저히 봐도 맞는 표현 같은데 이것도 역시 주동으로 바꿔보면은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여론을 진정하기 위해, 여론을 진정하다와 진정시키다 의미가 다른가요? 우리가 이 진정시키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해서 그렇지, 진정하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가라앉게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진정하다라고만 해도 의미가 충분해요. 역시 불필요한 사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 건데, 신발이 꽉 끼어 잘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좀 뭔가 복잡해 보이니까 분석을 해볼게요. 원래는 벗다였겠죠? 그런데 거기에 접사 기가 붙었어요. 벗기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사동 표현이네요. 벗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 이 사동 표현에 어지다가 붙은 거예요. 어지다는 피동 표현이에요. 그럼 사동과 피동은 뭐 중복돼서 사용한 건 아니니까 맞나? 라고 싶을 수가 있는데 신발이 꽉 끼어 잘 벗어지지 않는다 라고만 해도 의미가 충분한데 이 기는 왜 들어갔냐는 거죠. 이것도 역시 불필요한 사동 접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피동 표현, 사동 표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좋고요. 수트 79쪽에 있는 사동 관련 문제를 볼게요. 역시 이 시키다가 불필요하게 쓰인 굳이 사동사를 쓸 필요 없이 하다로 끝나는 주동사를 쓰는 것이 옳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기억부터 볼게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한자 쓰기를 반복시켰다. 이거를 반복했다라고 하면 의미가 틀려지죠. 선생님이 반복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반복하게 만든 거니까 이건 반복시키다로 해주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대학 당국은 다음 학기에 김 교수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거를 역시 복직하다라고 하면은 대학 당국이 복직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김 교수를 복직하게 만든다. 즉 복직시키기라고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규범적으로 옳은 문장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디귿, 경찰은 그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맞고 앞에서 나온 거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시킨 게 아니라 소개했다 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디귿과 리을은 규범적으로 옳지 않아요. 정답은 1번이었죠. 그 다음 부정표현과 인용표현은 아주 쉬우니까 빨리 갈게요. 긍정문을 부정하는 표현인데요. 기름진 음식은 안 먹을래. 그리고 먹지 않을래. 이렇게 짧은 부정과 긴 부정이 있습니다. 짧은 부정은 이렇게 안이라는 말을 추가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뭐 하지 않다. 역시 연결 어미와 이 않다라는 말을 붙여서 부정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역시 못 먹는다, 먹지 못한다. 짧은 부정과 긴 부정의 차이였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 부정과 못 부정의 차이를 볼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안 부정은 기름진 음식은 안 먹을래. 의지를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단순 부정을 나타내요. 날씨가 좋다? 좋지 않다. 그냥 단순 부정. 못의 경우에는 능력 부정. 죽도 못 먹는다. 먹지 못한다. 능력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부정 표현입니다. 재밌는 문법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뭐뭐 해라, 알아. 즉 명령형 표현 문장에서는 이렇게 안 가거라, 못 보아라. 아예 붙였어야 맞는데 안 가거라, 못 보아라처럼 앞에 이렇게 짧은 부정문을 쓸 수가 없어요. 가지 말아라, 가지 맙시다. 이렇게 긴 부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부정 표현은 뭐랑 같이 나올 수 있냐면 중의성이라는 개념과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문이 나왔을 때 이 안이 부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부정하느냐에 따라, 즉 부정의 범위가 어디에 미치느냐에 따라 문장은 중의성을 가지는데요. 나는 너 안 좋아해. 나는 너 안 좋아하고 걔가 너 좋아해. 이 나라는 것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첫 번째로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나는 너 안 좋아해. 나는 딴 애 좋아해.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부정하는 걸로 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너 안 좋아해. 사랑해. 라고 해서 이 좋아해를 부정하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인데 세 가지로나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부정문의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역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